논문이 빵개가 되고 학위도 못 받게 되니 리스크가 크죠. 안녕하세요. 서울대 한교수입니다. 박사과정이나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일 때 학위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논문이 필요하죠. 논문을 쓰는 게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학점을 따는 거랑은 달라요. 학점 따는 거는 기존에 있던 지식을 얼마나 잘 학습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점을 모두 A+ 받은 사람이 꼭 논문을 잘 쓸까요? 또는 소위 좋은 대학 학부를 나온 사람이 꼭 논문을 잘 쓸까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학점이나 대학 입시 모두 성실성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논문 쓰기도 성실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논문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는 학점에서는 유추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논문 쓰는 것이 보람 있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5개의 힘든 스텝을 지나야 논문이 나오거든요. 첫째, 지식 습득과 선행 조사입니다. 현재 무엇이 되어 있고 무엇이 안 되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죠.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선행 조사하고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 참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중요한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것. 저도 이제 연구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아직도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없는 거를 창의적으로 찾아내야 되니까요. 셋째, 아이디어, 실행과 현실화입니다. 생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실 것이고 저처럼 코딩하는 사람은 직접 수식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실제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원생은 1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계속 시도했는데도 계속 실패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죠. 실험 결과가 잘 나왔다고 그게 끝일까요? 넷째, 영어 논문으로 잘 써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 쓰기가 전체 프로세스의 50%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학생이 처음부터 잘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글쓰기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챗GPT 같은 AI의 도움으로 많이 편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로직이 중요한데 챗GPT는 로직을 잘 고쳐주지는 않아요. 고쳐주어도 아주 어색하죠. 또 특유의 어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논문 쓰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AI 앱을 만들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논문을 다 써서 제출하면 끝나냐? 그것도 아니죠. 마지막 5째, 리뷰와 리비전입니다. 리뷰어들의 잔인한 비평을 받고 마음이 막 상처받고 다치고 리젝, 그러니까 게재 거절을 받기도 하고요.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열심히 보완하고 이런 엄청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논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저널의 영향력, 즉 임팩트 팩터가 낮은 논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작은 저널의 논문이라도 SCI 국제 논문 하나를 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경험을 스스로 해본 학생은 레벨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레벨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논문을 한 번 써서 게재를 하면 전체 프로세스를 보는 눈이 생기고 독립적인 연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박사나 석박 통합 대학원생이라면 대학원 초반에 작은 논문이라도 꼭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원을 평균 6년으로 잡는다면 전반부에, 즉 3년 이내에 하나를 쓰면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논문을 하나 쓰면 여러분의 나머지 대학원 기간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시야도 넓어지고 스스로 주제도 찾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은 훨씬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제1저자로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을 썼는데 선배나 교수님이 거의 다 쓰고 나는 옆에서 보조만 했다면 레벨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빨리 1저자 논문을 내는 게 많이 힘든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랩에 들어가서 초반에 1저자를 쓸 수 있는 주제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선배들 일단 도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던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제1저자 논문을 최대한 빨리 쓰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좋은 연구 주제를 교수님과 함께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큰 포부를 처음에 가지는 거죠. 논문을 한 개도 못 써본 레벨 제로 상태인데 정말 큰 논문, 좋은 저널만을 목표로 하는 거죠.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 되면 대학원 생활 5년, 6년 지나도 결국 논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 제로인 상태가 너무 오래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준비했던 큰 논문이 혹시라도 게재가 안 된다면 논문이 빵개가 되고 학위도 못 받게 되니 리스크가 크죠. 이럴 때 차라리 큰 연구 주제를 작게 쪼개서 3년 차 이내에 작은 거 하나를 잘 썼다면 어땠을까요? 레벨이 오르니까 나머지 남겨놓은 주제를 더 발전시켜서 두 번째 논문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거는 완전히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황과 전략에 따라서 교수님과 상의해서 선택을 해야겠지만요.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겠습니다. 논문을 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전조사,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실현, 논문 글 작성, 리비전 5단계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간다면 크게 레벨이 오르는 일입니다. 만일 박사 초반에 이걸 해낸다면 레벨이 확 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논문만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작은 논문으로 실력을 올리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모두 좋은 연구에서 좋은 논문 많이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어 논문 작성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논문 교정 앱을 제가 만들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